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 좀 받을게요.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정규 분포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로 복습할게요. 이산이라는 게 있고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산은 이산가족 떠올리시면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셀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모든 문제는 사실상 이산 문제입니다. 주사위라던가 동전 같은 것들. 그리고 셀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메인이야. 다시 표를 이용해서 어떤 확률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산 중에서도 독립시행으로 만든 이산 확률을 저희가 이항분포라고 불러. 보통 영어 약자 B라고 많이 쓰는 편인데 그때 중요했던 거는 N과 P예요. 총 몇 번 했는지, 한 번의 확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평균이 MP, 분산이 MPQ 맞나? 까지 했던 게 지난주 거의 내용이었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저희가 연속 확률 변수란 거를 보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적이야. 그러니까 연속적이어서 표를 그릴 수가 없고, 그럼 뭐를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이 그래프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즉 확률을 넓이로 구하는 거예요. 넓이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확률 관련 상식도 전부 다 넓이로 해석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 넓이 관련 문제 몇 개 풀어봤고 그때 이용한 게 정적분이야. 정적분을 좀 할 줄 알면 넓이 구할 때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정규분포라고 해서 이산에는 이항분포가 있다며 연속에는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희한한 식으로 만든 분포라 그 식은 관심이 없는데 그 식의 그래프에 관심이 있어. 그 식의 그래프가 무슨 모양이다?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이고요. 보통 이제 정규분포는 영어 약자 n을 많이 쓰는데 평균과 분산을 씁니다. 즉 m, 시그마 제곱. 그리고 그 평균과 분산이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아셔야 돼요. 평균은요 그래프에서 정 가운데 있습니다. 즉 어떤 위치를 알려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분산은 종 모양의 스타일을 결정해줘요. 제가 중3 때 삼포도라고 배우는데, 즉 삼포도가 크다, 분산이 크다는 거는 멀리 흩어진 모양이야. 즉 약간 펑퍼짐한 모양을 상상하시면 돼요. 반대로 분산이 작다는 거는 약간 뾰족하게 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모양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아는 말 중에 고르다라는 말은 분산이 작은 걸 의미합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하던가 외우세요. 그 말은 분산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고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 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용한 확률 문제를 풀어봤는데 특히 대칭성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마지막 내용이 표준 정규분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중구난방이 아니라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걸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그 공식이 뭐였다? 그 공식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요겁니다. x에서 평균 뺀 다음에 시그마. 그래서 분산 표현할 때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시그마가 중요해요. 시그마가. 그래서 여기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자, 질문 받을 건데 아마도 만렙 PM에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으로 길게 받더라도 오늘은 많이 안 나갈 거야. 질문하시고 정확히 알고 가세요. 고! 15번? 25번. 혹시 몇 쪽이에요? 28쪽. 감사합니다. 25번? 네. 이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혹시 맞은 친구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아예 처음 보진 않고 혹시 예전에 한번 이런 중복조합 문제에서 뭐 얘네들이 홀수일 때 혹시 문제 봤던 기억나세요? 다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런 느낌의 문제에서 홀수일 때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좀 떠올렸다면 어떻게 풀 아이디어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자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뭐 일단은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라 양의 정수입니다. 자연수 A, B, C, D란 말은 기본적으로 1 이상이야. 자 자연수 A, B, C, D가 몇 개인지 일단은 요 식을 딱 보셨다면 이거 중복조합 문제네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요 상황이었다면 혹시 그녀가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였다면 정답은 뭐게요? 그러면 자연수인 상황에서 저거다. 정답 뭐예요? 기호로 말하면 4H8 그거였죠. 근데 가족권이 있다는 거야. 저것도 만족해 주세요 라는 문제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저것도. 자 가족권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중복조합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가족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이 네 개 중에서 홀수가 몇 개냐면 두 개다. 이해돼?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이 나왔잖아. 그 말은 혹시 인정한 짝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반대급부니까 이제 어쩌면 이제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라는 조건까지 추가된 문제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홀수 관련 문제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그리고부터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 보통 이 문제는요 교재 답안지 보시면 사실 이 문제도 원래 답안지에는 그냥 풀지 않고 혹시 치환을 하는 거 아세요? 보통 이 관련 문제들 답안지를 보통 보면 치환이라는 걸 종종 써요. 근데 제가 보통 자연수 정도는 치환을 안 해요. 왜? 이거는 말로 이해하면 이해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죄송한데 치환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 이 상태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말을 이해했다면 여기 네 개 중에서 두 개가 홀수, 두 개가 짝수인 거지. 자, 먼저 뽑아줄게요. 조합으로. 자, 이 네 개 중에서 뭐 두 개가 홀수인 거고, 그리고 어쩌면 두 개가 짝수인 거니까, 자, 이렇게 쓰면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다? 네 개 중에서 두 개 홀수를 뽑아준 거고, 짝수 뽑아준 거예요. 이해돼?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홀수라고 치고 이제 이거 두 개를 짝수라고 치겠습니다. 자, 뽑아줬으니까 이해돼? 자, 그 다음 뭐 하는데요? 그 다음 그림이 치환이에요. 치환.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는 아주 옛날에도 많이 해봤던 건데 혹시 기본적으로 짝수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건 줄 아세요? 짝수는 기본적으로 어때? 2 곱하기 네모꼴인 거 아세요? 그렇죠? 짝수는 뭔가 2 곱하기 네모꼴이에요. 2의 배수거든요. 그리고 자, 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 2 곱하기 네모에다가 뭐 1을 더하거나 1을 뺀 모양이야. 사실 더하기도 괜찮고 빼기도 괜찮긴 해요. 빼기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자들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바꿀 거예요. 왜? 이 상태로는 이제 셀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적인 중복조합 기호를 못 쓰는 상황이야. 이해돼? 지금 이 자리는 홀수 1, 3, 5, 7밖에 못 들어가고 이 자리는 2, 4, 6, 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기호를 쓰냐고요. 그 기호는 일반적인 자연수라든가 쭉 연결돼 쓰는 기호야. 자, 치환할 건데 자, A, B는 홀수니까 어떻게 치환하자? 이런 느낌으로 치환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A 대신에 자, 보통 교재에서는 이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좀 쓰는 편인데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혹은 이거 싫은 친구는 그냥 대문자 A라고 치환할게요. 치환. B 대신에 이렇게 치환할게요. 2B 빼기 1. 자, 문자는 다른 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C 대신에 C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대문자 C라고 쓰고 D 대신에 짝수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대문자 D라고 쓰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식에다가 전부 다 넣어보시면 어떻게 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식 전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식을 한번. 자, 반대편 여기 마이너스 2거든.
반대편 2항에서 나누기 2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암산할게요. 해보시면 대문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나오냐면 14 나누기 7이 나오겠네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원래는 이 식이었는데 홀과 짝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바꾼 식이고 이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A, B, C, D는 너네가 아는 일반적인 그런 자연수 정수가 되는 건데 잘 봐봐. 지금 제가 이렇게 치환했잖아. 근데 문제의 조건은 자연수 A, B, C, D였지. 여러분들 빨간색이 지금 홀수란 말이야. 자, 빨간색이 지금 이런 1, 3, 5, 7, 9 홀수거든요. 예를 들어 그녀가 왼쪽에 1이 나오려면 오른쪽에 얼마를 넣어야 돼? 1 넣어야 되죠. 다시 왼쪽에 3이 나오려면 오른쪽에 얼마 넣으면 돼? 2. 느낌 와? 이 치환의 좋은 점은 이렇게 치환해버리면 왼쪽은 1, 3, 5, 7, 9인데 오른쪽은 1, 2, 3, 4, 5가 돼요.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다시 지금 얘네 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1 이상인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렇게 이해돼? 한 번 더. 민정아, 요 오른쪽은 짝수거든요. 지금 이 소문자는 짝수 2, 4, 6, 8 이런 것들만 넣을 수가 있다고. 근데 있잖아, 여기가 2일 때 요 C 입장에서는 얼마인 줄 아세요? 1이 돼요. 사실 여기가 4일 때 C 입장에서 얼마예요? 즉, 이 오른쪽을 쓰면 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모양을 바뀐다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대문자 CD 얘네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1 이상이 돼요. 즉 이제 이 문제를 푸시면 얘랑 똑같은 개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풀만 하거든요. 혹시 그녀가 얘 이제 기호로 끝낼 수 있나? 그럼 몇 개이게? 얘는? 7이 아니죠. 1 이상이니까. 1 이상이란 말은 양의 정수이거든. 얼마? 4, 2, 7, 3 되겠죠.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요게 최종 정답입니다. 자, 일단은요.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야. 특히 이렇게 홀수, 짝수 나오면 보통 치환을 해줘요. 그러니까 치환을 해주시면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숫자로 바뀌면서 이제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저기 우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다 해주셨어요? 네. 근데 맞았어요? 훌륭한데? 근데 저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아마 해설제 출제 의도일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게. 자, 또 질문하세요. 저희 본교재 이제 조만간 끝나면 요 PM도 좀 이제 빠르게 훑을 거야. 메인으로 훑을 거예요. 그러니까 PM도 이제 뭐 일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너네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마 그냥 좀 따라갈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해보시면 결국 늘어.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눈치가 늘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될 거 막 그런 어떤 재밌는 경험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할 건 많지 않아. 이 책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리고 어쩌면 경우의 수만 잘해도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자, 또 질문해 주세요. 우주에 질문할 거 없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오, 자, 그냥 질문. 29. 그래요. 뭐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함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험에 꼭 나오는 함수 문제예요. 자, 읽어보시면 제가 쪽지 시험 때마다 뭐 그냥 함수, 1대1 함수, 크기 있는 함수, 크거나 같다 함수, 보통 4가지가 대표 문제인데 일단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x, y, 이거는 뭔지 아시죠? 뭐 고1 때 정의형이다, 쏘는 쪽, 받는 쪽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요. 자, 문제에서 보통 이제 함수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그림을 새롭게 배웠는데
여기 파트에서도 요 그림을 그리면 좀 좋을 때가 많아요. 자, 이 그림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1, 2, 3, 4, 5, 6, 7, 8, 여기까지. 좀 별로다. 자, 함수를 만들 건데요. 이거를 만족해줘.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가조건. 자, F2의 값이 짝수다라고 했잖아. 다시 얘가 가리키는 게 짝수래요. 오른쪽에 짝수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자, F2가 뭔지는 아시죠? F2가 뭐냐면 요 2가 가리키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수학적으로 함수값 F2라는 거예요. Y값. 시 짝수란 말은 느낌 와나? 짝수 몇 개 있어요? 그럼 크게 나눠야지. 크게 네 가지겠네. 즉 이 문제는요. 가족권을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 크게 나누시면 돼요. F2가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따로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자, 이 말을 이해했다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는 F2가 2일 때. 두 번째는 F2가 4일 때. 세 번째는 F2가 6일 때. 네 번째는 F2가 8일 때. 자, 크게 네 가지를 따로따로 푸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거 따로 계산, 따로 하고, 따로 하고, 따로 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통 까다로운 조건은 크게 나누시라고 하잖아. 항상. 그럼 자, 한번 F2가 2라고 치고 한번 그 다음 조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조건. 자, 이제 여기는 1, 3, 4가 가야 되거든. 이것까지 가야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1, 3, 4는 이렇게 가요. 혹시 이거는 본 적 없나요? 우리 그 쪽지 시험에서 이거 나오면 무슨 관련 문제인 줄 아세요? 쪽지 시험 풀 때 이거 하나 있잖아, 항상. 혹시 이거는 민정아 무슨 관련 문제인 줄 아세요? 말하자면 무슨 문제예요? 이거 중복조합 문제예요.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 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쪽지 시험 매번 수록돼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하루 줄도 아니고 7차 접종까지 맞았으면 함수에서 요거는 중복조합 문제로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냥 크다 문제는 조합 문제고 크거나 같다는 중복조합 문제라고요. 이해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인데 하나 변수가 뭐냐면 2가 2로 갔을 때 하나 이미 같다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를 아시면 나머지 세 개는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잘 봐봐. 일단 이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 자, 1이 이제 갈 타이밍이잖아.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은요, 1이 1로 가면 되게 안 되게? 이 말 되는지 안 되는지. 자, B가 A보다 크면이지. 자, 이쪽은 지금 X쪽이야. 이쪽이 Y쪽이고. 지금 X쪽이 2가 더 크죠. 근데 받는 쪽 FA, FB는 누가 더 크래? FA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녀가? 자, 그것부터 확인이 돼야지 뭐 어떤 얘기도 할 건데 이거는 되는 상황이야, 안 되는 상황이야? 이거 지금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F1이 1이잖아. F2가 2예요. 요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자,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이쪽이 더 큰데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은요, 요 일은 이 중에서 가져야 돼요.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는이 있기 때문에 요 2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1은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뽑는 게 뭐냐면 중복조합이에요. 전체 7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한 개 뽑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반대로 여기는 3과 4 있죠. 이 3과 4는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이 조건 만족한단 말은 이 3과 4는 여기에서 뽑아줘야 돼요. 저기에서 가주는 게 3과 4예요. 얘가 지금 약간 감소라는 그런 뜻이라 여기가 클수록 작아져야 돼요. 가운데 2가 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 거라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라인의 최종 정답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자, 풀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저 가조건 때문에 가운데 선 한 개가 딱 생긴 거야. 그리고 어쩌면 저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위쪽 영역, 아래쪽 영역을 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근영아, F2가 4일 때 한번 해볼 수 있겠어? F2가 4일 때? 자, F2가 4일 때. 1, 2, 3, 4, 5, 6, 7, 8. 자, 한번 근을 도와줄래? F2가 4로 갔다고 칠게요. 그럼 혹시 여기 있는 1이 갈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써야 되게? 개수? 4이지. 아니요. 이렇게 5개 중에 한 개예요. OH입니다. OH. 다시 3, 4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써야 되게? 4이지. 이거 4도 포괄해 줘야 돼. 이게 는이 있는 거라 4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부터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부터. 이게 지금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감소한다 그런 수학적인 뜻이에요. 즉 여기가 커질수록 반대편은 작아져야 돼. 는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까지 허용해주는 중복 조합 문제라고요. 크기, 순서는 정해져 있는데 는까지 되는 중복 조합 문제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어쩌면 가운데 요 라인 때문에 크게 두 부분을 따로 뽑아줘야 돼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픽스가 된 상태라 여기랑 여기 섹터는 달라진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면 돼요. 네. 자, 정리해보세요. 혹시 이거 우주 맞았어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 기계 백히네. 자, 또 질문하세요. 잘하네요. 46번이요. 가볼게요. 46번. 오케이. 자, 이것도 나름 유명한 문제입니다. 괜찮아? 네. 자, 46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요게 이제 예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이거는 사실 제가 보통 쪽지 시험에 이걸 넣는 편이었는데 제가 요즘에는 안 넣고 있어요. 자, 얘는요. 일단 이 문제를 이해하셨나요? 얘를 전개한 시계는 항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구만? 나 이 4제곱 궁금하다는 거야. 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질문합니다. 여기서는 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통과. 여기는 생겨, 안 생겨? 여기는? 안 생기지. 그래서 4제곱 개수는 어디부터 생긴다? 어쩌면 이게 잘려서 안 보이지만 1 더하기 x의 4제곱부터 해서 쭉 생기는 거예요. 그치? 이 말은 이해돼? 4제곱 개수는 앞에 세 개는 안 생긴다고. 여기서만 쫙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개수를 구해볼 건데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배운 적 있잖아요. 어떻게? 자, 이제 여기서 4제곱의 개수를 알아올 거거든. 자, 오랜만에 자, 몇 개? 0개, 4개잖아. 그치? 그리고 자, 오랜만에 해보자면 4시 0, 1의 빵제곱, x의 4제곱이잖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 2항 정리 때. 자, 요거에서 정리해보시면 요거 어차피 1이잖아. 요거는 4제곱이니까 결국 요게 개수 맞아요. 요게 어쩌면 여기서 생기는 4제곱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나열해 보자고요. 그 다음부터. 그럼 자, 여기서는요, 그녀가 몇 개? 4제곱 개수. 1, 4. 자, 그 다음에 5C 1, 1의 1제곱,
x의 4제곱이잖아. 근데 역시나 왼쪽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 없죠. 얘도 관심 없고요. 이것만 남겠네. 규칙 보이세요? 이게 약간 규칙이 생겨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해봐. 안 보이면. 자, 1 더하기 x의 6제곱이잖아. 몇 개 몇 개? 2개, 4개. 그리고 자, 6시 2, 1의 제곱, x의 4제곱이니까 이거 생기지. 이해돼? 자,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을 더한 게 정답인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칙이 있다고요. 그럼 질문해볼게. 혹시 마지막에 여기 10번째는요. 뭐 그냥 구하자. 이거 4제곱이니까 6, 4 맞아요. 6, 4니까 말하자면 10시 6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쵸? 여기 정답이야 일단은. 근데 우리 이거는 쪽지 시험 때 몇 번 해봤잖아요.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지? 이거 뭘로 바꾸면 돼? 많이 해봤죠?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앞에가 0인 경우는 말랑말랑해요. 이제 뭐 하죠? 파스칼 삼각형 합구하는 걸로 쫙 갑니다. 그냥아, 요거 더하면 얼마 줄 아세요? 60. 민정아, 요거 더하면 70. 이렇게 해서 쫙 가시는 끝까지 해석하는 이제 그 문제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떤 친구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냥 이해만 하면 4제곱 어디 생겨? 4제곱부터 해서 그냥 계수를 쭉 구해보는 거지. 쭉 써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특히나 왼쪽이 1이라서 되게 예뻐요 생각보다. 1이라 금방 까매지면서 딱 보시면 많이 봤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럼 이해했어? 오케이. 또 아마 이 다음 장에도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53번 같은 거. 혹시 여러분들 52번 맞는 친구 이거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우리 혹시 52번은 가은이 혹시 기억나? 이게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저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랜만에 52번 한번 조금만 도와드릴까요? 요게 이제 뭐였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혹시 다들 이제 다들 이 공식을 외우신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왔을 때 혹시 근영아 요거 공식 쓰면 얼마인 줄 아세요? 50형, 51, 52, 55까지 얼마게? 2, 4, 이거 맞아? 혹시 이 공식이 만들어졌던 과정이 기억나는 거야? 이 문제가 그 과정을 이용한 약간 변형 문제거든요.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저희 다른 책에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인데 자, 얘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이렇게 했어요. 사실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이거든. 보통 우리가 이 상황에서 출발해서 이제 x에다가 뭐 1 넣고 몇 개 넣어서 이제 만든 공식인데 이 상태로 두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자, 이 상태로 두고 해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식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처음 배우는 그 항 만드는 내용이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식에서 x에다가 1을 넣으시면 방금 말한 그 공식이 만들어져요. 다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너네가 하는 공식들이 만들어진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요. x에다가 뭔가를 다른 걸 넣었다는 거예요. 1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 넣은 것처럼 보이시냐고요. 질문 한 개만. 혹시 요런 모양 나오려면 x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게? 보이세요? 뭔가 눈치껏 x에 얼마 넣을게요? 여기가 x잖아. 얼마 넣었어? 7. 지금 뭔가 다른 걸 넣었다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자, 혹시 여기 n자리에 얼마 넣을게? 기억 안 나요? 이 문제가 이제 이 식에서 파생되는 다른 걸 넣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보통 그 문제는 이렇게 티를 내요. 뭔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식들. 자, 이렇게 해서 x에다가 7, n에다가 9를 넣어보시라고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걸 넣어보시면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 말 이해돼? 얘를 넣어보시면요. 저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혹시 어디가 다른지 발견하셨나요? 헷갈려. 7의 9제곱 이렇게. 자, 혹시 이거랑 지금 얘 똑같나요? 대입해본 거거든. 어때? 요거 저기 있어 없어? 이것만 없지. 즉 얘를 반대편으로 2항까지 해줘야 돼요. 이번 문제는 얘를 구하는 문제거든. 얘를.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요게 얼마냐면 8의 9제곱이잖아. 그치? 그래서 8의 9제곱에서 1을 뺀 게 정답이에요. 아마 정답지에 보시면 8의 9제곱에서 1 뺀 거. 8이라는 게 2의 3제곱이니까 같은 말 이거죠. 1번이 정답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어려운 게 맞지만 나중에 또 이제 시험 앞두고는 많이 푸시면서 그때 눈에 익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대충 20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53번은 제가 설명한 적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얘도 사실은 이 식에서 출발이 돼요. 사실 이 식 관련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도 아셔야 돼요. 이 식 가지고. 자, 혹시 이거 많은 친구 없죠? 네, 설명드릴게요. 밑에 있는 54번도 요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한번 잘 듣고 이해를 해봐봐. 자, 이번 문제는 사실 일단 어려운 이유가 특히 처음 봤을 때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항 정리 문제라는 게 1도 티가 안 나지. 사실 이 문제는요, 이거 뭐 남수는 못 줄하는 거지. 심지어 31의 50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약간 솔직히 말하면 틀리고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듣기 전에는 맞출 수가 거의 없어. 이거는 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자, 저보세요. 설명 잠깐만 할게요. 얘는요, 이 이제 이항 정리 관련 문제 중에서 이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냥. 이 문제가. 얘는 한번 들어봐. 어떤 느낌인지. 아까 제가 바로 위에 문제 풀 때 설명드린 이 공식이 있죠. 역시나 이번 문제도 이 공식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일단은. 자, 이 공식이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어쩌면요, 약간 이제 좀 그냥 이게 힌트라고 치면 이제는 약간 눈치껏 할 수가 있는 게 힌트. 혹시 얘랑 얘를 같이 보시겠어요? 어쩌면 제가 이 친구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31의 50제곱을 가오나 뭐라고 바꿨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도입부야. 그러니까 이 도입부를 그냥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려보고 이런 문제는 뭔가 눈치껏 31이니까 30 더하기 1의 50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 제가 뭐 할 거냐면 그 위에 있는 식과 비교해 보시면 우주야,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얼마 나온 거죠? 말하자면 x에다가 30, n에다가 얼마 나온 거죠? 이걸 정말로 넣어보시라는 거, 지금부터. 전부 다. x에다가 30, n에다가 50을. 지금 이거 다 넣어요. 물론 적당히 몇 개만 넣고 퉁칠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결국 또 들어보시면 다 필요하진 않아요. 자, x에다가 30, n에다가 50을 넣어보겠습니다. 둘, 셋, 4개까지 넣을까? 힘드니까. 그리고 가운데 땡땡땡 퉁치고 마지막만 살짝 센스껏 넣어줄게요. x에 30에 50제곱이야. 이렇게. 이해돼요? 자, 넣어보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할 작업은 이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저희한테 지금 뭘 시키고 있냐면, 이거를 900으로 나누라고 했죠. 그쵸? 이제 한번 시키는 걸 해볼게요. 사실 이번 문제는 원래 이거를 900으로 나누는 문제 맞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게 이거죠. 그쵸? 여기를 한번 900으로 나눈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건 뭐야? 이 친구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남는 게 있나 봐. 자, 이제 어떻게 끝이 내야 되나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 분자를 보시면 이제 분자가 됐거든. 나눗셈이랑. 요게 지금 30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생기죠. 그쵸?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게 900이 혹시 같은 말이 30의 제곱이 나는 줄 아시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부터는요. 그냥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나머지가 얼마게? 자, 약분 딱 돼버리지. 여러분 약분 된다는 말은 나머지가 얼마나 되긴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15 나누기 3 이거 혹시 민정아 나머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럼 이거 나머지 0이에요. 너네 실제로 있잖아. 15 나누기 3은 이거잖아. 나머지가 0이란 말 이해돼요? 사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나머지가 이제 없다는 거야. 다 떨어졌으니까. 이해돼? 다시 요게 30의 제곱인데 그럼 여기부터는 나 약분이 돼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있어 없어? 0이 없어요. 자, 얘 그냥 나머지 뭘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30. 이거 30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남는 거는요. 나머지가 아니라 몫이에요. 몫.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 즉 정리하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나머지가 0. 다 떨어져요. 이 싹 다. 그럼 여기서 있는 이 나머지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여기를 계산했을 때 생기는 나머지라는 거예요. 이해돼? 여기는 관심 없고 딱 여기 두 군데에서만 생기는 나머지가 저 나머지인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여기 뒤에는 지금 나머지가 안 생긴다고. 여기 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나머지가 0이야. 다 떨어져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과연 나머지가 얼마가 생기냐는 거야. 그리고 자, 이 정도는 계산을 할 만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50C 0 이거 1이죠. 그렇죠? 그리고 50C 1 50이잖아. 50 곱하기 30은 1500이죠. 이렇게. 이해돼? 그럼 두 개 더하시면 얼마나 봐? 1501이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눗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저 두 개만 나누기 900 해보시면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601.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즉 나머지가 601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약간 그냥 한번 틀리고 배우시는 게 맞아. 이거 뭐 어렵게 맞는 거고. 근데 이해를 하자면 일단은 도입부가 중요해.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2항정이 요 식을 좀 이용하려는 문제예요. 그래서 x에다가 n은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쭉 길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숫자를 900으로 나누래요. 900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900이 또 공교롭게도 사실 공교롭지 않아요. 애초에 세팅이 되고 나온 문제니까. 30의 제곱이잖아.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항들 중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약분이 된다는 말은 다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나머지가 있다면 여기 두 개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 이거 두 개는 실제로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해서 나머지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의 문제가 존재한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 있는 54번도 느낌 오세요? 저거 잠깐 시간 들여볼까? 이것도 약간 비슷해요. 54번도 한번 해보셔 드릴게요. 얘도 지금 숫자의 모양이 11의 12제곱이지. 그럼 그녀가 11을 뭐라고 쓰면 되게? 10 그렇게 도입부해서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입해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런 느낌처럼 다 필요하잖아요. 보통 이제 조금 필요한 게 몇 개 없어요. 딱 이 문제 풀 때.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풀려요. 지금.
그러니까 도입부가 중요한 거야. 여기 시험 공부할 때는 저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설명한 적 없어요. 일단은 지금 설명한 거야. 자, 밑에 있는 54번 지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대입해 보신 다음에 이제 문제 시키는 걸 가만히 보시면 쟤네 세 개는 다 필요하잖아. 이것만 필요하겠네 라고 보일 거야. 그래서 그것만 알아오시면 돼요. 약간 이것처럼. 다 필요하잖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딱 몇 개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애들은 저걸 안 준다고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시간 드릴게요. 혹시 우주는 이거 일단 틀리고 확인까지 하신 거예요? 3번은? 네, 혹시 맞으셨나요? 23번은 틀렸어. 54번은요? 3번은 맞았어. 어떻게 맞았어요? 그냥 혹시 어떻게 맞으신 거예요? 그냥 하니까 뒤에 쓸데 없고 앞에만 필요하게. 맞아. 약간 결국 그런 느낌이야. 사실 맞죠? 딱 그 말이지. 뒤에는 관심 없고 앞에만 좀 관심 있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문제는 이 뒤에 막 길다란 거 관심 없고 앞에 몇 개만 관심 있는 문제로 바뀌어요. 위의 문제든 이 문제든. 그러니까 약간 흐름을 좀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놀랍게도 지금 45분 지났는데 또 오늘은 내용 설명 많이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지난 시간 내용에서 조금만 이어가시면 되는 거라 뭐 새로울 건 없을 겁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정답 얼마 나오세요? 나왔어요?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결국은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이 문제도. 자, 일단은 도입부가 중요해요. 근데 이 도입부를 설명하기가 조금 난감해서 그냥 이렇게 시험 기간에 여기가 시험 범위일 때는 이런 게 나오면 이걸 이용한다는 거. 그냥 그렇게 좀 매칭해서 기억하세요. 자, 도입부는 뭐다? 11의 11제곱을 정말로 하란 얘기가 아니야. 대빵 큰 수입니다. 이거 언제 하고 있냐고요. 12번 곱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자, 이렇게 바꾸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 있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그래서 위에 제목도 이거잖아요. 이거로 활용한 문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식이 또 중요해. 그 공식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 중요해요. 통째로. 자, 이제 x에다가 얼마 넣고 10 넣고 n자리에 12 넣어서 한번 쭉 전개해 보시면요. 몇 개만 써볼게요. 다 필요하잖아요. 몇 개만 필요하시면 돼요. 그리고 12c2 10의 제곱 그리고 12c3 10의 3제곱 언제까지 하자? 12c 12 10의 12제곱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100의 자리 A, 10의 자리 B, 1의 자리 C라고 할 때 이거를 더하는 문제야. 다시 예를 들어서 근영아 자, 이거를 숫자 하나 줄게. 요 문제에서 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6이죠. 이 말 이해하신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는 딱 여기까지야. 요 뒤엔 필요해 안 필요해? 관심 없다고. 근데 여기 10을 보면요. 봐봐. 혹시 여러분들 얘 있죠? 얘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얘가 10의 3제곱이잖아. 그치? 너네가 10의 3제곱은요. 1000 곱하기 얼마야? 이해돼? 그럼 이 자리가 뭐든 간에 이미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0이지. 여기서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저게 애초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여기까지는 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위에처럼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어. 안 생겨요 애초에 100의 자리가. 즉 어차피 여기 세 개만 체크를 해서 걔네들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나마 흐름 이해돼요? 그런 느낌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위에 나머지랑 다를 게 뭐냐고요. 결국은 필요한 건 앞에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는 요거 세 개를 한번 계산해서 살짝 더해보시면 아마 이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뒤에서는 안 생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48분인데 쉬는 시간 전에 한두 개만 좀 설명만 드리고 잠깐 쉴게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리해보시고 정답은 아까 6이라고 했나? 10이래요. 정답은 10 나옵니다. 혹시 근형이 나왔어? 이거 이해하시기 바래요. 저희 만렙 A에 가볼게요. 자, 오늘 이제 그 지난번에 정규분포 다 하지 못했는데 딱 몇 장 안 할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제 숙제는 그 PM을 조금 더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 또 몇 장,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할 수 있긴 한데 또 몇 장 안 남기도 했고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페이스라도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책은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문과 친구들 확통이란 교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94쪽입니다. 자, 94쪽에 있는 여기 아마 숙제가 아니었을 건데,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이 문제는 다들 풀 줄 아시는 거예요? 49번 같은 거? 자, 혹시 이거는 지난번 숙제였는데 혹시 민정이, 근영이, 가은이 다 되세요 이거는? 자, 한 번 더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용하시려면 이 상태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 소위 표준화라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표준화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숙제에서 한번 증명해 본 적이 있는 이 과정을 거치면 표준화라는 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m과 이 시그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모양을 선호하는 거야. 다시 자, 표준화해 보시면요 15 빼기 24 나누기 시그마 맞죠? 자, 가운데 보통 표준화가 되었다 라는 의미의 G를 많이 씁니다. 보통 되기 전은 X, 된 다음은 G를 많이 쓸 거예요. 다시 오른쪽에 27 마이너스 24 나누기 시그마 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겠어요? 원래는 그 종모양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건데 이제 이 표준화가 좋은 점이 가운데 평균 자리가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럼 민정아, 자, 얘 풀려면 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게? 혹시 이거 풀려면 위에 표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3에서 1을 여러분 이거 다른 거 맞아요? 그렇죠? 실제로 얘는요 원래 0부터 3까지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랑 같은 거 아시죠? 뭐야 이거? 이거랑 같은 거 다들 아시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 다음 장은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야 사실. 이거에다가 스토리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도 너네가 그 2, 3대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오히려 2, 3보다 쉽다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를 막 평균 구하는데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다 나와 있어 문제에서. 간단하게 해석만 하시면 앞장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 심어 보일게요. 자, 위에 보시면 표 하나 있잖아. 역시나 이 표를 보시려면 표준화를 끝내고 오셔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 읽어볼게요. 근데 이런 식이야. 학생들의 키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x가 뭐를 따른다? 정규를 따릅니다.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예요? 키가 175cm 이상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 문제 맞나? 자, 이 문장을 여러분들 식으로 바꿀 줄 아시죠? 확률을 구하세요. P가 확률이 앞자고요. 뭐 P가 175cm 이상 맞나요? 이렇게 바꾸시면 이제 숙제 아니야. 표준화해서 G로 바꾼 다음에 표 보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토리 문제가 좀 웃기게도 이 정도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 3때보다는 훨씬 그러니까 좀 할 줄 아는 거 훨씬 간단해요. 생각보다 여기가. 물론 소수끼리 더하기 빼기는 뭐 그건 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 해석이 2, 3때는 스토리를 잘 읽고 표를 만들었잖아. 그게 대빵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표 만드는 작업 자체가. 근데 여기는 표 안 만듭니다.
그냥 앞장 문제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이렇게 말로 잠깐 써놓은 거니까 이렇게 바꿔서 표준화해서 펴보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자 57번 풀게요. 자, 위에 있는 빈칸은 한번 채워보시고 자 57번부터 하나씩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해석도 해보시고 계산까지 위에 표를 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여기는 스토리 문제다.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정말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 입에서도 이상보다는 정규 쪽이 훨씬 낫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정규는 다 주거든. 평균 주고, 분산 주고, 이런 스토리 문제도 그냥 너무 이게 스토리도 아니야, 사실은.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상황에서는 표 만들고 하는 게 일이야. 표 만들고, 표 만들고 막 평균 구하고 근데 평균 구하는 게 일이잖아. 분산 구하는 거 더 일이야. 거기는. 여기는 담백하게 평균 분산 줘요. 대신에 여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몇 번 해보시면 소위 대칭을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생각보다. 그러니까 초보일 때는 그림도 그려보시고요. 나중에는 대충 상상이 될 거예요. 이거에서 이거 뭐 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가지 상식은 뭐다? 절반이 0.5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혹시 이거 그냥 정답 뭐 나온 거 있니? 0.028 나온 친구 확인 좀요. 혹시 이거 나왔어요? 다들 나오신 거예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단순히 마지막 문제가 뭐예요? 무게가 x인데 x가 116 이상이라면 이거잖아 그냥. 그냥 이제 너무 단순하게 나온다고 문제들이. 또 그리 볼까?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뭐 58번 너무 똑같은데 59번 해볼까? 사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쉬는 시간 전에 이제 이런 느낌의 스토리 문제 몇 개 소개드리고 사실 뭐 다른 책도 똑같긴 한데 오늘은 원래 요 다음 장도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상황 봐서 판단할게요. 일단은 자 59번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 문제예요. 여기 얼마나 담백해요. 이건 뭐 그냥 해석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산 쪽은 정리할게요. 이산 쪽은 표를 그리는 게 일이에요. 표 그리는데 전념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기 연속 쪽은 이 정규 분포는 그 표준화를 통해서 저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빠르고 정확히 잘해야 됩니다. 자, 59번. 자, 뭐 풀어보셨나요? 혹시 강은아 정답 뭐 나온 거 있어? 0.8185. 혹시 이거 맞은 친구? 8185 맞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거 이상, 이거 이하 확률이니까 뭐 쉽지는 대로 195 이상, 210 이하 이렇게 쓴 다음에 표준화해서 풀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밑에 있는 60번도 해볼게요. 기본입니다. 지각할 확률을 구해라. 그나마 조금 더 간접적으로 준 거긴 해요. 위에처럼 너무 대놓고 안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지각이라는 게 뭐가 기준인지를 아셔야겠지. 지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쵸? 자, 60번입니다. 요 다음 장까지 한번 쉴게요. 95초까지.
지각할 확률. 사실은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지각이라는 건 시간인데 원래 시간은 연속적이잖아. 그쵸?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문제 특징 아시겠어요? 뭐 길이, 양, 무게, 시간 전부 다 연속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하며 이런 연속적인 상황에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지각할 확률이 무슨 말이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이산적인 건 드물어 오히려 연속적인 게 훨씬 많아요. 뭐 과학이라던가 자연현상, 사회현상은 대부분이 다 연속적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은 추리를 할 때 이런 식의 추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만약에 못 푼 친구 있다면 일단 이거를 또 역시나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라는 거야.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먼저 위에 x라는 게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면 집에서 학교까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해돼? 학교까지 등교하는 시간.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지. 수업 시작 26분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이 친구가 지각을 한다는 거는 우주야 x가 어떻게 돼야 돼? 자,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여러분 자 걸리는 시간이 x거든. 근데 수업 시작이 26분에 시작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돼야 지각이야? 어쩌면 26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자, 혹시 이렇게 부르는 식 만든 친구? 자, 하나 말하자면 선생님 저는 이거 안 썼는데요. 사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연속 파트에서는 사실 이게 하나 끼고 덜 끼고는 사실 영향을 안 줍니다. 정말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사실 여기서는 어쩌면 이 는 차이가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라던가 이거 쓴 친구 가은이? 혹시 민정이는 뭐 어떻게 식을 세우신 거예요? 아니 못 세우신 거예요? 아 반대로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x가 정확히 뭔지 이해하셨나요? x는 지금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여러분들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이 말은요 25분 25분 걸리면 지각이 아니야. 나 지각 아닌데? 그리고 25분 걸리면 지각 아니잖아. 수업이 26분 남았는데. 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약간 부등호 방향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각이 아니야 지금. 어차피 이게 지각 안 하는 확률이에요. 이해돼? 지각을 한다는 거는 막 30분, 40분 이렇게 걸려야 지각하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좀 더 어려워지는 스타일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겨식을 조금 더 해석하게끔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푸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봐. 자, 그렇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이번 페이지는 지난 시간 숙제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토리를 첨가한 거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해석을 조금 가미해서 식을 세워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음 장 가보시면 예를 들어 61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자,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번 페이지의 컨셉을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확률을 구했는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확률이 아니라 좀 다르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느낌인데 다시 확률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61번. 한번 그냥 뭔가 느낌대로 해보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근데 원래 그 확률과 퍼센트는 거의 비슷한 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원래 그 확률과 퍼센트는 딱 한 끗 차이거든요.
몇 퍼센트냐. 정답을 퍼센트로 써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확률이 아니라 정답을 퍼센트로 써야 됩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몇 퍼센트인지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퍼센트? 자, 이번 문제는 기록이 110cm 이상인 학생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 물어보잖아. 자, 일단은요, 먼저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표준화 해보시면요. 저는 암산하겠습니다. 표준화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 표에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표에서 이 친구에다가 0.5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쵸? 저 친구에다가 0.5를 더하시면 확률이 얼마 나와? 0.8413 맞나요? 이게 확률인데 이번 문제는 마지막에 요구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야. 자, 하나 필기하자면 여러분 원래 있잖아. 퍼센트라는 게 예를 들어 40%라는 게 원래 이제 어떤 뜻인 줄 아세요? 혹시 보통 이거 있잖아, 가은아. 저희 문제 보통 풀 때 얘 보통 분수로 바꾸지. 몇 분의 몇? 100분의 40. 그럼 사실 있잖아. 원래 퍼센트랑 확률은 되게 그냥 친구 관계인 게 이 오른쪽이 결론적으로 확률이에요. 그리고 왼쪽 퍼센트를 어려운 말로 원래 백분율이라고 불러요. 백분율. 뜻이 원래 뭐냐면 원래 퍼센트는요.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의 어떤 그런 경우의 수예요. 다시 원래 이 퍼센트는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의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확률. 그럼 자,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구한 얘는요. 어쩌면 지금 얘를 구한 거라고요. 확률. 이해돼? 얘가 소수라면 0.4거든요. 그치? 그럼 그녀가 확률을 퍼센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얼마? 100.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게 퍼센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지막에 묻는 게 퍼센트일 때는 여러분들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걸 퍼센트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정답은 얼마다? 84.13%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퍼센트로 말하자면 84.13%의 학생이 110cm 이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는 선생님들은 이 퍼센트를 더 많이 쓸지 몰라. 왜? 좀 더 직관적이잖아. 퍼센트라는 게. 자, 혹시 많은 친구 있나요? 잘했네요. 밑에 62번 한번 더 해봐. 자, 이번 페이지는 마지막에 묻는 게 확률이 아닌 페이지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 거꾸로 퍼센트가 나오면 나누기 100을 하시면 확률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의 왔다 갔다 내용입니다. 자, 6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도 많이 나갈 건 아니라서 이제 한번 또 이제 백신 8차 몇 차? 까먹었어요. 9차인가 8차인가? 또 1교시에는 질문 조금 받고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제 2교시에 요 바로 다음 장 내용 그날 할 겁니다. 좀 별로 어렵지 않고 잘 들어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대충 이제 내용 설명 여기까지 한 거고 이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는 저 유형책에도 그냥 똑같아요.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몇 개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 내용 스토리 문제입니다.
스토리 문제가 막 거창하지 않고 그냥 시키를 하면 되고 이번 페이지는 마지막에 묻는 게 퍼센트일 때 뭐 이런 이제 묻는 게 달라질 때 어떻게 할지 정도만. 자, 풀어보셨는지. 자, 혹시 민정아 정답 나왔어요? 60? 예? 66.8? 일단 그 말은 일단 정답은 그게 아닌데 이거 확률을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자, 이거 확률 일단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 얘 표준화 하시면요 130이고 20이니까 0.5 이거 나오셨나요? 그럼 혹시 이거는요 위의 표에서 어떻게 구하는 줄 아시죠? 위의 표에서 2에서 0.5 빼는 거 맞아요? 더했죠.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를 빼는 거잖아. 대칭성. 요만큼에서 요만큼 빼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혹시 그녀가 얘 풀면 얼마 나와? 해보시면. 0.28 그쵸. 그럼 그녀가 퍼센트로 하면 뭐라고 쓰면 돼? 28.57 자, 혹시 가원이랑 오좀 맞으셨나요? 일단은 민정이도 요거 이제 어차피 확률을 틀린 거라 같이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에 있는 거까지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묻는 게 퍼센트가 아니라 가끔은 이렇게 묻기도 해요. 자, 64번입니다. 한 번 더 느낌대로 풀어봐. 사실은 약간 비슷하긴 해요. 퍼센트랑. 미리 말할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면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64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무게가 15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15 이하인 제품이 몇 개쯤 있는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위에 읽어보시면 이 공장에서 제품이 10,000개가 생산되었다 라고 전체 개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는지. 퍼센트랑 비슷해요.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냥 일단 확률을 구하세요. 어떤 거나 일단 확률을 먼저 구한 거에서 출발해서 끝내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제가 93쪽에 하나 안 했네. 그건 쉬는 시간 다음에 할게요. 제품의 개수를 구해봐라. 어쩌면 이제 확률을 이용해서 이런 퍼센트라던가 실제 개수도 알아볼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확률이라는 게 꼭 확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공장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혹시 이거 어떻게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어보셨는지. 민정아, 혹시 뭐 나온 거 있어요? 1587개. 혹시 1587이 나온 친구? 띵동,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확률에다가 총 개수를 곱하면 그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쩌면 봐봐. 100분율도 어쩌면 곱하기 100이 뭐냐면 어쩌면 100개 기준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그 100분율도 어쩌면 이런 거야. 단지 이제 퍼센트는 100개 기준인 거고 이번 문제는 10,000개 기준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100개 기준일 때를 퍼센트라고 이름을 주는 것 뿐이야.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 개수가 나올 때는 확률에다가 개수를 곱하시면 그 개수가 나온다는 것까지.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이제 확률이 아니라 다른 걸 물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밑에 거 안 해도 되겠죠? 괜찮아?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시간 13분인데 저와 20분까지 쉬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